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출생률과 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최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출생률 국복 정책이 나와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생률 변화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OECD 주요 국가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서울시가 들고 나온 출생 장려 정책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 건강 출생 장려 국민 댄조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춥니다. 쪼이고 쪼이고 라면서 뭔가 쪼이라고 합니다. 김영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댄조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취지에서 국민 댄조라 부르며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 장점이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춰야 한다. 라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8일까지는 한 민간단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후원을 받아 중구 덕수궁 돌담길 앞에서 댄조를 시연하는 행사도 매일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에 응모해 심사를 거쳐 선정됨에 따라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라면서 시정 질문에서 이야기가 나온 댄조 관련 사업은 추진된 게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춤을 추면 없던 아이도 생기는 기적의 춤으로 봐야 할까요? 이후 인터넷상에서 이 춤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뭔 짓거리긴 우리가 내는 세금을 저렇게 빼먹고 있다는 거지. 체조하는 사람들, 참석자들 나이대 봐. 다 출산과 상관없는 늙은 사람들, 저출산 핑계로 시민단체들의 세금 뿌려주는 것 같음. 뭐긴 저러면 시민단체에 돈이 들어가거든. 저거 행사하는 단체도 저출산과는 상관없는 서울특별시 여성단체 모시기더라고. 대부분 세금 슈킹임. 이번엔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와 이후 육아가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야후재팬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들어서 육아가 어떠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육아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답변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육아를 힘들게 느끼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출생률 최저 1.2 하야시 관광장관 위기적 상황의 저출생 대책은 시간이 촉박한 벼랑 끝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 일본의 하야시 관광장관이 5일 일본의 출생률이 1.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내에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무려 9,0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모으며 기사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출생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71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2023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파란 선은 합계 출생률을 나타내고 있고 녹색 선은 실제 출생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결혼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한국보다 낫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도쿄의 경우 상징적 수치가 무너지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도쿄도의 출생률도 발표됐는데 도쿄도의 경우 출생률이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합계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출생률이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도입되는 대학 무상화 정책,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대학 등록금이 모두 무상이 되는데 자녀가 둘인 가구는 모두 유상이라는 건 불공평감이 너무 강해서 반대로 자녀를 한 명도 만들지 않는 부부를 늘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실질 임금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물가만 오르는 일본, 내년에는 일본의 GDP를 넘어서는 인도에 대략 10조 엔이나 되는 재정 지원, 국민에게는 증세, 전기, 가스, 기름값도 오르는 가운데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촉박한 대책, 어떤 대책을 세울지 꼭 알려주길 바란다. 낳고 싶은 환경이 아니다. 아이가 있어도 맞벌이를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우선 의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어떨까? 정치가 증세해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으니 저출생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가정 환경에 태어났어도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근면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될 때까지 철저하게 저출생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위기감이 생깁니다. 이민 수용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도쿄의 높은 생활비와 인구 집중 현 상황을 생각하면 이 출생률 저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입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미래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도가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내나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쿄도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쿄도민을 위한 데이팅 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여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쿄도는 외모가 아닌 두 사람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AI가 어울리는 상대를 소개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도쿄 도민이어야 하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독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천 징수표 등으로 연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학력, 직업 등도 증명해야 합니다. 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중개 앱이라서 여러 가지 실언 증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성의 수요가 고소득자에게만 몰리게 되고 저소득자는 매칭 확률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보다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올리는 시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의 출산율을 연구해 왔는데 출생률과 혼인율을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급여와 짧은 야근 시간입니다. 매칭 사이트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보다 급여가 높은 일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고스펙인 사람이 좋은 조건이라는 느낌이다. 어쨌든 이것은 대처 요법과 같은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앱 제작사에 전달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제대로 공표해 주었으면 한다. 어차피 초기 비용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정말로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문제. 그래서 이런 데에 도세를 쓰는 것보다 출산 비용 무상, 고교 가능하면 대학까지 무상, 급식 비용 무상, 보육원, 유치원, 애프터스쿨 등 내실화라든지 더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곳에 세금을 써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도쿄에서는 결혼해도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로원에 타가소를 인접한다든가 지역에 고립된 고령자와 새로운 젊은 가족과 협력하여 육아가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할 거라면 리얼로 직접 만나는 결혼 파티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면 계정은 몇 번이고 다시 만들 수 없도록 엄격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결국은 민간 앱처럼 원나잇 목적이 될 게 뻔하다. 그리고 이런 곳에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무섭다. 서울과 도쿄의 저출생 대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